안녕하세요. 리터러시 교육 채널 언어의 정원의 대표 이동규입니다. 자, 오늘은 그동안 제가 여러분들한테 너무 좀 난해한 책들만 소개해드린 것 같아서 이번 강의 영상에서는 여러분들이 상대적으로 쉽고 재밌게 볼 수 있으면서도 또 나름 서양 역사에 관해 우리가 몰랐던 사실들, 그리고 감춰진 정보들을 배울 수 있는 아주 유익한 책 한 권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책은 제가 실제로 수능 국어를 대비하는 학생들이라든가 제2문학 독서법 수업 또는 인문학 에세이 수업을 듣는 대학생분들 또는 직장인, 일반인, 수강생분들에게 서양 사회에 관한 컨텐츠 스키마, 즉 배경 지식을 아주 짧고 빠른 시간 안에 쌓는데 도움을 드리는 차원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추천하는 그런 다이제스트용 책입니다. 여러분들은 믿고 보셔도 좋습니다. 자, 일단은 제목부터가 재밌죠. 백마탄 왕자는 왜 그렇게 떠돌아다닐까? 이 책은 우선 제가 제 강의 영상에서 평소에 흔히 말하는 훌륭한 책의 범주에 해당되는 건 사실 아닙니다. 말하자면 현대판 고전은 결코 아니고요. 굳이 따지자면 약간은 짜깁기식의 책이에요. 쉽게 말해서 아주 유의미한 메타 컨셉은 없다는 뜻이죠. 그런데 이렇게 짜깁기 형식의 책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책 속에서 각 챕터별로 소개되는 내용들이 우리가 그동안 서양 역사에 대해 다소 무심하게 스쳐 지나갔던 부분이라든가 특별히 심각하겐 고민하지 않았던 사항들, 또는 평소에 그냥 그래서 그런 거겠지 하고 잘못된 스테레오타입을 적용해서 오해했던 얘기들, 혹은 이 서양에서 전래된 동화나 소설의 뒷이야기가 이런 거였어? 이거 완전 각색된 거네 하고 우리가 딱히 서양사를 진지하게 공부하지 않았던 이상 그동안 전혀 짐작할 수 없었던 역사 속 배경들, 이렇게 우리가 서양사에 관해 뭔가 정확히 잘 모르고 있었다든가 은근히 이래저래 놓치고 있던 히든 스토리 내지는 비하인드 스토리들을 제법 맛깔나게 풀어쓰고 있어요. 바로 이러한 측면에서 비록 이 책이 짜깁기 형태이긴 하지만 그래도 일반적이고 흔해 빠진 정보 나열식 역사책과는 층위와 결이 좀 다르다고 봐요. 이 책의 두 번째 장점은 각 챕터별로 특정한 문학작품에 기반을 두고 역사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알퐁스 도데의 마지막 수업이란 문학작품에 기반을 두고 독일과 프랑스 사이에 정말 오랜 세월 동안 지난하게 이루어졌던 땅 따먹기식 전쟁의 역사를 설명한다든가, 또 마치 일제강점기 시대에 우리나라가 일본어를 강요받고도 일본은 그걸 미화한 것처럼 이 마지막 수업이라는 작품도 오랜 기간 사실상 독일 땅이었던 지역에서 프랑스가 잠시 통치하는 동안 자국어인 프랑스어를 강요한 사실에 대해 은근히 민족주의적인 스토리, 애국주의적 관점으로 미화하고 해석하려 했다는 점, 이렇게 유명한 문학작품들을 일단 전면에 내세운 뒤 그 안에 담긴 역사적 맥락과 내막 등을 덧붙여 해설해줍니다. 이 책의 제목도 마찬가지죠. 이 책의 제목이 이 책 첫 번째 챕터의 타이틀과 동명인데요. 이 책 첫 번째 챕터가 바로 우리가 어릴 때부터 동화에서 흔히 보는 백마탄 왕자 컨셉에 관한 내용이에요. 자, 동화도 문학작품이죠. 물론 아동용 문학이긴 하지만요. 그런데 우리는 어릴 때부터 수많은 동화책을 읽으면서도 왕자가 왜 자기 나라를 떠나서 신부를 굳이 찾으러 다닐까? 왜 왕자는 자기 영토에 안 있고 딴 지역에 가서 결혼을 하지? 이런 의문을 잘 품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해보니 정말 그렇죠. 심지어 어떤 아이가 이런 의구심이 들어서 질문을 했다고 해도 이걸 아주 명쾌하게 이해시켜 줄 수 있는 부모나 교사도 드물고요. 이 책은 바로 이 백마탄 왕자 컨셉의 히든 스토리, 즉 비하인드 스토리로서 오랜 기간 유럽 역사에 존재했던 속칭 한 명에게 몰빵해주는 유럽 특유의 상속제도를 설명해줍니다. 아빠인 왕으로부터 영지를 물려받는 자식은 한 명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영지를 상속받지 못한 왕자는 불가피하게 다른 데 가서 제 살 길을 찾아야 해요. 제 아무리 유럽 왕국의 왕자라고 해도 전부 다 금수저는 아니라는 뜻이죠. 자, 이렇게 애들용 문학이라고 불리는 동화를 가지고도 이 책은 우리가 무심코 놓쳤거나 잘 모르고 있던 역사의 내막, 맥락을 가르쳐줍니다. 문학작품도 알고 역사도 배우고 일석이조의 책이죠. 특히 이 책을 보면서 제가 좀 고무적이라고 생각했던 건 주로 동화나 일부 소설 같은 이런 판타지를 역사적 사실들에 비춰서 해석했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그 해석들이 하나같이 꽤나 고증이 잘 된 것들입니다. 시쳇말로 구라가 아니라는 의미죠. 제가 참고문헌 파트도 쭉 한번 보니까 상당히 공신력 있고 수준 높은 역사학자들의 책을 많이 인용했더라고요.
그런 점에서 이 책은 꽤 이름난 역사학자들의 이론과 역사 관련 서적의 챕터별 다이제스트, 즉 약간은 팬시한 요약문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미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책이 그렇게 썩 깊이가 있진 않아요. 예를 들어서 앞에 나온 한 명에게 몰빵해주는 유럽 특유의 상속제 같은 경우도 유럽 전역이 왜 특히 서로마 멸망 이후 중세부터 그러한 헤리티지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보편화하게 됐는지 나름대로 연유가 있거든요. 또 토지라는 것이 아주 오랜 기간 유럽에서 부의 원천이 되는 최고의 자본이었다가 16세기 내지는 17세기쯤 발행된 가격혁명으로 인해서 어떻게 자본으로서의 가치가 하락하게 됐는지, 이런 것들까지도 백그라운드 오브 백그라운드로서 추가 서술되면 더할 나위가 없었겠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책 안에는 그 정도까지의 깊이 있는 해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책을 다 읽고도 우리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업그레이드된 역사책을 찾아 읽어야 하는 이유죠. 제가 좀 늘 느끼는 거지만 이게 바로 쉽고 재밌는 책을 읽을 때 반대급부 같은 거라 생각해요. 일부는 해결이 되는데 일부는 더 큰 숙제로 남아버리는 일종의 그러한 반대급부요. 그래도 이 책은 분명히 장점이 많아요. 일단 거의 30개가 넘는 문학작품들이 소개되어 있고요. 당연히 그 각각에 부합하는 역사 공부도 할 수 있습니다. 통사적으로 봤을 때도 레인지가 꽤 넓어요. 대략 중세부터 근현대까지의 유럽 역사를 커버하고 있고요. 지역적인 측면에서도 서유럽에서부터 동유럽까지 유럽 전역을 다루고 있습니다. 심지어 유럽이 식민지로 삼았던 북미, 남미 얘기도 일부 나옵니다. 아주 유명한 소설이죠.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를 다룬 챕터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챕터도 여러분들이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해요. 어쨌든 아카데믹한 면에선 살짝 아쉬움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엄청나게 재밌고요. 재밌는 만큼 빨리 흥미롭게 읽을 수 있는 책인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읽어두시면 여러분들은 적어도 후회는 하지 않으실 겁니다. 언제 어디선가 뭔가 묘하게 써먹을 때가 많이 있을 거거든요. 자, 마지막으로 제 채널 강의 영상에서 늘 그랬듯이 오늘 강연 내용과 관련한 과제물, 과제 콘텐츠를 드리겠습니다. 자신이 직접 쓴 과제 결과물이라든가 스피치, 에세이, 논술 글쓰기에 대한 피드백을 받고 싶으신 경우, 또는 영상 발제문에 대해 제가 직접 작성한 예시 답안이 필요하신 경우, 그 외에도 국어공부법이라든가 인문학 공부법, 독해법, 독서법, 시간관리나 멘탈관리 등에 관한 클리닉 상담 및 코칭이 필요하신 경우 영상 아래쪽 설명란에 적힌 1:1 온라인 상담 링크를 타고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자주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유튜브 강의를 그냥 보고 듣는 걸로만 끝내는 것보다 직접 글로 쓰고 말로 표현하는 것만큼 자신의 인생을 혁신적으로 바꾸는 공부법도 없습니다. 부디 여러분들의 그 소중한 삶 절대 썩히지 마시고 꼭 한번 실천해 보세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점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모두 지적인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